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1부의 제목은 문재인과 송영무를 여적죄로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1부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아침 7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좀 복잡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는 뭐 하는 기구냐? 옛날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화해인지를 조사하는 그런 기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진실과 화해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화해위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실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 합니다. 제가 2016년 말에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그때 당시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은 맞아. 그때 우리가 5년 전에 이상록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런 곳에 우편 주문을 통해서 책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못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구입을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2년간 우리 군경이 민간인을 핵살했다며 진상규명을 신청받은 사건 중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의 학살로 드러난 경우가 2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진실과 화해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 진도 등과 충남, 서산, 태안, 경남, 함양 등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고 신청받은 사건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군인과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신고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인민군 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이 222건이었다는 겁니다. 신청인들이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의해 가족이 희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경을 학살 주체로 지목하는 이유는 불명치 않다. 그런데 군경 학살로 드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커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네. 그 기사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6.25 때 군경이 죽였다고 신청했는데 조사관이 경위를 묻자 뒤늦게 좌익이다 하는 겁니다. 신청 건수가 2년간 13,800건이었어요. 일기 진실과 화해 조사 근거로 5,624명이 평균 1억 3,2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좌익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살해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군이 죽였다고 그래, 국군이 죽였다고. 그렇게 권유한 일도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는 2021년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면 6.25 때 누가 당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죽였는지 모르면 국군이나 경찰에 죽였다고 말해라 라는 취지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근식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돈입니다. 돈. 2년 동안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5,624명이 편곡
1억 3,2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상당수는 누구의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 1억 3,200만 원을 받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인민군이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왜 그 사람들은 보상 안 해주죠? 저는 진실과 화해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위 조사위원이 왜 자꾸 과거를 조사해? 앞으로 가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5,624명이 평균 1억 3,200만 원을 받아갔다. 진실과 화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교육부 잘한다고 그랬어요. 박수를 쳐주세요. 그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이거 뺐어. 너무 잘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르니까 다시 넣겠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료가 빠졌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뺀 게 아니라 문재인 때 이미 빼놓은 거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겠다 하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사라진 데 대해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일이다. 다시 집어넣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이상했어요. 교육부가 그럴 일이 없는데 칭찬해줬더니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다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5.18 문제에 관한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의 김은경 사회정책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5.18을 이용하는 게 누군가. 이 기사의 취지는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뺀 거는 문재인 정부 때였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려고 한 사람들 너희들이 잘못이야 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김은경 기자가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5.18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때 대단히 비판했습니다. 그때 작년 5.18 때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광주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라면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 매우 비판했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광주 시민 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했어. 왜? 광주 시민 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싸잡아서 다 광주 시민이라고 그러느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비판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5월 5.18 정신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이게 조선일보의 공식 견해입니다. 5.18 정신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 문제는 그들이 번번이 5.18을 정치적 공방 소지로 이용을 한다는 점이다. 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5.18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하는 게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5.18과 관련된 광주 시민들에게 주장하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광주 시민을 위해서 해줄 도리는 다 했다. 이제 거꾸로 광주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답을 광주 시민이 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상로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댓글이 좀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요즘 잠깐만요.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 좀 들어온지를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더라기에 앞서서 그 중간 광고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단락이 나누어지니까. 지난번에 특별기획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그 김효정 교수님이십니다. 1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1월 10일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AI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그리고 여기 김효정 교수님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AI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특별기획에서 여러 차례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박람회 CES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아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거기에 파견됩니다. 결론, AI다. 앞으로는 AI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특파원, 그 전시회가 있는 조선일보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성민 조선일보 국제부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전시회에 가서 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다 김성민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화상 통화만으로도 AI가 당뇨, 뇌졸중 위험도를 측정한다. 올해 IT 트렌드는 생활密着형이다. 트랙터, 수도관 탐지 로봇도 자율주행.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로 AI가 들어왔다. AI, 인간 눈의 한계를 풀어주는 잠금 해제 장치가 되고 있다. 올해 테크의 지형 완전히 바꿀 고성능 AI.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AI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는 겁니다. 본인의 전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미래는 AI입니다. 자신의 전공에 합쳐서 플러스 AI를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효정 교수님의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의 김효정 교수께서 입학하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0일까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신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 그리고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문의를 지금 많이 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갈 세대는 AI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AI를 공부해 둘 걸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낸다는 겁니다. 장학금 혜택도 많다고 합니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시작한 그 광고가 있습니다. 메시가 나오는 광고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그 첨단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신문을 읽어주고 글을 읽어주고 사물을 다 이거 뭐다라고 알려주는 이게 AI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첨단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축구선수 메시가 돈이 많잖아요. 이걸 사서 전 세계의 시각장애자 또 아주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메시가 나오는 광고를 여러분께 잠깐만 보여드립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가 나오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He is one of the greatest football players in the world. They are 12 exceptional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of different ages and diverse backgrounds. This year, they met. ¿Para qué te voy a poner? Le va a poner el aparato. Ahí va. A magical moment that changed their lives forever and left Messi speechless as he presented them with the revolutionary Orcam Mai. Leo Messi. Increíble lo que puede llegar a ser esta para ti. The ability to recognize faces. 자, 여러분 메시가 이런 조그만 장치를 딱 이 사람들의 안경에 딱 이렇게 부착해 주니까 메시를 알아보는 겁니다. 메시 이렇게 그 원리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은 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출판된 프랑스 교육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고 싶은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프랑스 공부 홈페이지에는 유치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유치원의 주요 임무는 아이들이 인격을 배우고 개성을 드러내 보이며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 학교에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란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죠? 예, 이 광고 시작한 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많은 전화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시고 싶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곳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읽어주는 인공지능 카메라 돋보기라고 하는, 제 얼굴을 빼야 되겠군요. 그래야 전화번호가 제대로 보일 게 있네요. 네.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지금 이 여자분이 쓰고 있는 이 기구, 인공지능 카메라 돋보기, 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전화가 문의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 계속 뉴스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목에 부합하는 뉴스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영토를 또 한 번 침입할 때는 9.19 군사합의 정지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어제입니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인기를 동원해 영공을 침범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겁니다. 9.19 합의는 시작부터 사기였다. 시작부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 서해 완충 수해경이 북쪽은 50km인데 남쪽은 85km로 35km가 더 길었다. 또 NL 무효와 시비가 붙은 것은 물론 적의 목구멍 비수의 연평도에 목구리의 비수, 옆구리의 비수, 백령도. 그러니까 북한에는 목구멍의 비수가 연평도고 옆구리의 비수가 백령도 모두를 걷어들이게 됐다. 우리 국방부는 동서해 완충 지역이 각각 80km라고 거짓 발표했다가 들통이 나자 정정하게 됐다.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처음부터가 사기였습니다. 사기, 여러분. 자, 당시의 뉴데일리 기사를 여러분께 잠깐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제목은 구한말 군대와 송영무 국방이라는 겁니다. 뉴데일리 이상은 기자가 2018년 9월 27일 날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의 설명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19일 오전, 그러니까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저 뒤에 문재인이가 보입니다.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진 설명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세계 최악의 조선 군대는 최후까지 항거했지만 송영무 국방은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갖고 아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뭐 기사를 더 읽어드릴 필요 없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정지를 검토하라, 또다시 침범하면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내놓자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까지 만들어서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멸공의 땅크 이렇게 해가지고 탱크 이름은 윤입니다. 이렇게 태극기 탁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딱 그 총을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 이렇게 국방에 관한, 안보에 관한 최근 행보는 상당히 그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갔다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 또 국방에 대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는 매우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 당신 국방 튼튼히 지켜. 마음에 들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국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적폐 세력을 단죄를 안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결점이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지금 이 북한의 9.19 군사 합의 그거 효력 정지, 그거 무효를 선언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송영무와 문재인을 여적 혐의로 처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국가입니다. 제가 1월 1일 날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미래로 가고 싶을 겁니다. 자꾸 과거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과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본인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분명한 여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송영무와 문재인의 단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송영무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알 겁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대단히 자기도 내가 언젠가는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뒤에 문재인이는 아주 좋아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정산하지 못하면 앞으로 가는데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최근에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경호 전 의원입니다. 민경호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문재인 처벌에 앞서서 박영수 특검을 먼저 쳐라. 그게 윤석열 시대를 여는 길이다. 죄가 없다면야 모르지만 지금 뻔히 보이는 것들만 모두 구속감이다. 박영수 특검의 처벌 여부를 윤석열 정부의 강단을 가름할 바로 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민경호 의원의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는 과거를 그냥 묻어두고 앞으로만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 계속 부탁하는 점은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의 옛날 후견인, 자신의 윗상사, 자신의 가족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거를 청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태블릿 PC 사과해라. 손새끼가 하도 난리를 쳐서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다. 사과해라. 최서훈이 사면해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훈에 대한 재산도 찾아드리라. 찾아드리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인지 찾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희재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변희재도 주요한 자리에 기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럴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이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근데 자꾸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상로의 한결같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태블릿 PC니 뭐 그런 거 조작한 거 그걸 사과한다고 될 문제냐? 예, 사과한다고 될 문제입니다. 왜? 이미 국민들이 기회를 줬잖아요. 과거를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윤석열에게는 준 것이죠. 우리 국민은 윤석열에게 기회를 줬어요. 국민들이 사과하라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사과할 수 없어요. 왜? 국민들이 기회를 안 줬으니까. 하지만 윤석열이는 행운합니다.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왜 그 기회를 자꾸 피해가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문재인이 자기의 정치적 후견인이었고 그리고 박용수가 옛날 자기의 상사였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그 독립 언론인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커다란 금액이 아니라 자그마한 후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근데 수면제 먹고 자지 말고 이제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잠도깨비는. 저는요 엔지니어링 회사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안 좋았어요. 잠도깨비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둘 다 너무나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지냈죠. 이걸 사용하고 내 수면이 개선됐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한 3일 정도부터 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계속 쓰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이게 새벽에 그 잠을 자면 푹 자든 아니면 선잠을 자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 시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몸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도깨비를 사용을 하고 그 시간에 잠을 깨면요, 잠의 질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머리가 개운해요. 그리고 출근해도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피곤한 게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조끼는 잠도끼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 지금 인기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잠도 숙면 매트를 사시거나 렌탈하시는 분에게는 이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달 말까지고요. 건강 조끼로 낮 시간에도 자기장하세요.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댓글이 안 보여서 갑자기 그래요. 한 4일 전부터 핸드폰으로 댓글이 보이나 좀 보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들어와 있었네요. 예, 댓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예, 과거를 청산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 돈이 썩어 나자빠졌구는 아까 그건 말씀 이 과거와 진실 화해위원회에서 1,500명에게 1,500명이었던가요? 네, 5,624명에게 평균 1억 3,200만 원씩 줬다. 여러분 그거 우리 세금이 낸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낸 거. 예. 대통령이 잘못하면 전 국민의 의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5.18을 헌법에 전문에 넣겠다는데 그걸 교육과정에서 빼겠습니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검토가 아니라 폐기해야지. 이 9.19 군사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폐기해야죠. 검토가 아니라.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 방송해드릴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세훈은 왜 마트 족쇄 풀기를 망설이나? 이것이 제목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세훈이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